제6.3 대선을 앞두고 실시된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49.3%로 1위를 기록해 국민의힘 김문수 36.6, 개혁신당 이준석 9.4%를 크게 앞섰습니다. 김문수, 이준석 두 후보가 단일화해도 이재명 후보가 과반 지지를 유지하며 10%포인트 이상 차로 앞섰습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58.2%로 1위를 지켰습니다. 정권교체 응답 비율은 55.6%로 상승했으며 투표 의향은 98.9%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CBS 노컷뉴스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전국 1,005명을 대상으로 어제와 그제 조사한 것으로서 통신 3사가 제공한 가상 번호를 통한 무선 ARS 방식이었습니다. 응답률은 7.3%이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광교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는 구속된 공무원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당시 경기도시공사 간부 2명이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로 인해 땅값과 사업비가 상승했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민주당은 김문수 후보의 청렴 주장을 비판했으며 김 후보 측은 해당 직원들이 공무원이 아닌 공공기관 직원이라며 민주당 공세가 과도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단일화가 결국 무산됐습니다. 이준석 후보의 완주 의지와 양측 지지율 상승세가 원인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단일화가 쉽지 않다고 밝혔고 국민의힘도 단일화 요구를 철회하며 독자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할 뜻이 없다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각 당은 사전투표를 독려하며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경찰이 12.3 불법 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해 한덕수 전 총리, 최상목 전 부총리 등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이들은 윤석열의 불법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에 동조한 혐의로 고발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도 조사 대상이고 헌법재판소의 파면으로 불소추 특권이 사라져 출석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조사 시점은 대선 이후로 예상됩니다. 고용노동부의 플랫폼 종사자 실태조사가 통계청 국가통계 승인을 받지 못해 올해 발표가 무산될 위기입니다. 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 종사자 규모와 현황을 조사한 이 자료는 2021년 66만 명에서 2023년 88만 명으로 늘어났지만 통계청은 무작위 추출 방식 등의 이유로 신뢰성을 문제 삼아 불승인했습니다. 이후 양기관 협의도 답보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 없이는 정책 수립도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우리나라 지역별 건강 수명이 최대 10년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과천시는 74.2세로 가장 높고 부산 영도군은 64.7세로 최저입니다. 건강 수명은 단순 수명이 아닌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사는 기간을 의미하는데요. 수도권과 강남 3구 등 고소득, 고학력 지역은 생활 환경과 건강 지표가 좋아 상위권이고 부산 구도심 등 저소득, 고령 지역은 주거 환경과 사회적 지지망 부족으로 하위권입니다. 의료보다 주거, 소득, 사회 환경이 건강 수명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분석입니다.